미국 CNN에서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중국 관광객 커플이 한국의 한 숙박시설에서 굉장히 수상한 행동을 하면서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하는 한국인 주인에 대해 중국 대사관에 알리겠다며 엄포를 놓은 겁니다. 웃기는 짜장이죠. 그 나라 대사관이 남의 나라에서 수사권이나 체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신들이 명백하게 잘못한 일에 대해 어디 그런 말들을 늘어놓는지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던 끔찍한 팬데믹이 마무리되는 요즘 중국에서도 유화 정책을 펴는지 자국 내부에서는 물론이고 세계를 향한 빗장을 잇따라 풀면서 중국 관광객들이 해외에서 일으키는 문제들로 인해 골머리를 썩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 언론들도 이런 문제를 포착한 뒤 대표적인 사례로 중국인 커플의 한국에서의 수상한 만행을 보도한 것이었죠. 오늘은 바로 우리 조부모님들이 불과 70년 전에 피 흘리며 지켜낸 우리 국토에서 중국인들이 벌이고 있는 만행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미국 CNN이 보도했다는 중국 관광객들의 이해하기 어려운 행태에 대한 이야기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들을 대하고 또 무엇을 조심해야 할지, 과연 이들을 포용하는 것만이 능사일지, 동포라는 개념이 어디까지인지, 이들의 인권과 우리 한국인의 안락한 생활의 권리 사이에 어떤 균형을 잡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려요. 먼저 한국에서 아주 수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울의 한 공유 숙박업소 에어비앤비에서 약 한 달간 방을 빌려두고는 며칠에 한 번씩 딱 5분 정도만 있다가 나갔는데 무려 물을 120톤이나 쓰는 등 상식 수준 이상의 낭비를 한 중국인 커플로 피해를 봤다는 한국인 집주인의 사연이 알려져 네티즌들의 공분을 산 건데요. 미국 CNN도 한국 뉴스를 전하며 이와 같은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니다. 오랫동안 코로나라는 좋은 핑계로 자국 국민들을 통제해온 중국이 국경을 열자마자 중국인들이 보복 관광을 나서기 시작했는데 그 모습이 심상치 않다. 가장 가까운 한국이나 일본이 신음하고 있으며 중국인들이 많이 찾는 태국은 이미 초토화 상태다. 유럽도 머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보도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찾아본 수상한 중국인 커플의 행동은 만행에 넘어 조금은 엽기적인 수준이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인 커플은 지난 봄 무려 25일 동안 서울 마포의 독채 숙소를 빌렸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장기 투숙 손님의 한국인 주인은 환대하며 뛰어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그들이 떠난 뒤 그가 받은 것은 무려 84만 원이나 하는 한 달째 공과금 고지서였습니다. 이들은 숙소에서 수도 하나만 120톤을 쓰는 의심스러운 행동을 했고 외출 중에는 창문을 활짝 열어두면서 바닥이 뜨거울 정도로 보일러를 돌리는 상식 밖의 행동도 일삼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집주인이 CCTV를 돌려보자 아주 충격적인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요. 바로 입주 5일 만에 짐을 모두 챙겨 집을 떠난 뒤 3, 4일에 한 번씩 딱 5분 정도 들른 것이 전부였죠. 이를 확인한 집주인은 고객에게 바로 메시지를 보내 해명을 요구했지만 이미 한국을 떠났고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답만 돌아왔고요. 누구 하나 딱히 나서서 도와줄 수 없는 이상한 상황이 이어지자 집주인은 이 중국인 남녀와의 지난 대화를 하나씩 복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역시나 이상한 신호가 가득했는데요. 이들은 입주 3일 전 갑자기 코로나 핑계를 대며 돌연 예약 취소를 문의했다고 합니다. 당시 집주인은 안타까운 마음에 도와주기 위해 플랫폼 본사에 문의한 뒤 규정상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했더니 갑자기 말을 바꿔 원래대로 입실하겠다고 했다는데요. 이상한 일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중국인 커플은 자신의 계정 이름과 국적을 바꾸는가 하면 숙소 내 CCTV 유무를 확인하는 등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압권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도저히 참기 어려웠던 주인이 이들에게 해명을 요구하자 중국인 커플은 우린 떳떳하다. 우리는 중국에서도 이렇게 생활한다. 계속 이렇게 나오면 중국 대사관을 통해 정식으로 한국 정부에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되려 엄포를 놨다고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업계에서는 피해 구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한국인 사이의 일이라면 민사소송으로 승소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외국인과의 송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참 답답하면서도 어이없는 노릇이죠. 이런 일이 한두 건이 아니니 중국인을 싹 받지 않겠다 하면 대국의 소국의 건방지게 대들어서야 되겠냐며 차별 운운하니 말입니다. 물증이 없어 수상한 행동을 콕 짚어낼 수는 없지만 정황은 충분히 의심스럽고 엽기적이죠. CNN은 그런데 이런 모습이 비단 외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점도 지적합니다. 중국 국내 여행에서도 중국인들은 특유의 시민의식을 여지없이 발휘한다는 겁니다. 노동절 황금 연휴를 맞아 이른바 보복 여행을 떠난 중국인들이 해외백화에서 위험천만한 몸싸움을 벌이고 스튜어디스를 기내에서 꿇어앉히는 등 곳곳에서 사건 사고를 일으켜 비난을 받고 있는 건데요. 사건의 전말이 담긴 영상에는 한 남성이 다른 사람에게 주먹을 휘두르다 이를 말리는 안내 요원까지 폭행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당시 케이블카가 크게 흔들렸고 다른 관광객들은 놀라 비명을 지르기도 했죠. 뿐만 아닙니다. 여객기 안에서 승객 2명이 몸싸움을 벌인 대형 사건도 있었습니다. 좌석 등받이를 젖히는 문제로 시비가 붙은 이들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욕설을 퍼부으며 주먹을 휘둘렀고 승무원과 안전요원이 제지한 뒤에야 진정됐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화가 풀리지 않았는지 왜 아까 우리 고객에게 그렇게까지 예의 없게 말해야 했냐며
하겠느냐며 시비를 걸었고 결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승무원을 기내 복도에 꿇어앉혀 사과를 들어야만 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싸울 당시 여객기가 흔들리기까지 했다니 정말 큰 사건이었죠. 어떻게 보면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해당 비행편은 중국 항공사라 국제 문제로까지 번지진 않았지만 사실은 급히 회항한 뒤 착륙하자마자 바로 체포돼 심판받아야 하는 중대 범죄이기도 합니다. 앵커는 이런 일화를 쭉 소개하다가 돌연 심각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이런 이유로 최근 서양 국가들에서는 더 이상 중국인을 환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인에게 중국인이냐라고 묻는 것이 예의가 아니라는 것을 학습해가는 것 같다라고요. 실제로 팬데믹을 거치며 놀라운 수준으로 높아진 한국의 위상은 서양 선진국에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모습까지 한 큐에 싹 바꿔놓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뿐만 아니라 동남아 등으로 여행을 해보신 분이라면 잘 아실 겁니다. 중국에서 왔냐라고 묻는 문장에 담긴 현지인들의 뉘앙스를요. 이미 전 세계의 다양한 관광업 종사자들은 입을 모아 중국인들이 단체로 몰려올 때가 가장 힘들다. 이들은 교양이라곤 찾아볼 수 없고 온통 짝퉁 명품으로 치장한 졸부 느낌으로 돌아다니며 문화에 대한 존중이라곤 찾아볼 수 없다. 숫자가 많고 허세스럽게 돈을 뿌려대기에 수입원으로는 매력적이지만 가능한 중국인 단체는 안 받으려 한다. 팬데믹 시기 힘들었지만 중국인이 없었다는 점은 너무 행복했다고요. 유럽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 파리 루브르의 모나리자 등 유명 작품 앞에서 웃고 떠들며 파티라도 하는 것처럼 안아 보이는 행동을 하는 중국인들이 너무 많거든요. 현지인들이 빤히 쳐다보며 알게 모르게 눈총을 주지만 중국인들은 전혀 의식하지 않는 모습이었죠. 즉 여행지에서 현지인들이 중국인이냐고 묻는 질문은 호의가 단 1%도 담겨있지 않은 질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달랐습니다. 현지인들은 한국인 관광객을 맞으면 마치 연예인이라도 본 것처럼 반짝반짝 빛나 보이는 것은 물론이고 평범한 한국 사람과 찍은 사진까지 자랑스럽게 간직하고 있을 정도이니 그들이 한국에 갖는 호감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는데요. 현지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한국 문화도 각양각색이었습니다. 현지에서 활약 중인 축구선수와 한국 영화, 한국 드라마, K-팝 등 다양한 주제를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도가 높죠.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남한이냐 북한이냐를 묻는 외국인부터 한국이 대체 어디 있는 거냐 반문하는 사람들까지 줄비했던 과거와 너무 달라진 모습이죠. 이 모든 게 한국인들이 여러 분야에서 부지런히 성과를 내며 국격을 높였기에 가능한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특히 여행지에서 매너 있게 행동하려 애쓰는 한국인들의 영향도 있습니다. 우리는 해외에 나가면 내가 대한민국의 얼굴이다 라는 생각으로 예의 바르게 행동하려 애쓰는데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질서 정연하게 줄을 서고 셀프 매장에서 이용하고 난 후 자리를 깨끗이 치우는 센스까지 한국에서는 너무나 기본적인 것들이긴 하지만 한국인들은 해외에서도 어김없이 실행하곤 하죠. 그런데 여행이라는 들뜬 마음으로 이런 기본마저 지키지 않는 여행객이 너무나도 많기에 멋진 시민의식을 뿜어내는 한국인들의 행동이 돋보이는 것인데요. K-브랜드, 즉 한국이라는 이름은 이제 전 세계에서 멋진 품질 보증수표가 됐습니다. 오죽하면 한국을 죽어라 싫어하고 질투하는 중국인들이 한국인인 척하며 이득을 보다 들켜 망신을 당하는 일이 부지기수로 일어날까요? 미국 원주민까지 중국인이 조상이라는 황당한 만물 중국 기원설을 펼치는 수준의 이들이 앞으로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게 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걸까요? 우리는 이들이 어떻든 우리 길을 가며 지금처럼 멋지고 세련되며 또 동시에 무게감 있는 한국인의 모습을 갖춰가야 할 것 같습니다. 멋진 한국 그 자체인 우리 모두에게 경의를 표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